예, 2026년 1월 29일 목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의 마감 리뷰 방송이요. 자, 오늘은 참 고변동성, 그야말로 고진폭 장세의 끝판왕까지는 아니고, 진짜 최근 들어서 이틀 전에 봤던 그 10포인트 하락 후 35포인트 그 이상의 움직임을 또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고가서부터 31포인트 정도 크게 밀린 뒤에 10시 반 정도 부근에서부터 터닝하기 시작해서 무려 시가봉까지 접근한 그런 하루였죠. 위클리 옵션 만기일에 보여줄 수 있는 프리를 빼는 최적의 움직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리뷰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옵션의 등압이었죠. 어제 정말 높은 등압을 보여줬었죠. 저 메모장 보시면 어제 어떻게 했어요? 보시면 옵션의 등압. 자, 요거 오늘 정리해둔 거 글러볼게요. 보시면 자, 어제 종가 기준 11거래일 남았는데 옵션의 등가 양압이 46. 이거는 월물이고, 자, 위클리 옵션 요거죠. 어제 하루 남았는데 등압이 15.99였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수준의 고변동성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바로 고진폭으로 연결될 수 있겠다. 그쵸? 이거를 다 녹이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크게 흔들어야 된다. 맞나요? 지금 현재 라이브로 듣고 계신 분들 숫자 1 한번 부탁드릴게요. 맞으면 어제 이 등압을 왜 봤어요? 어제 이걸 점검을 왜 했죠? 오늘 고진폭으로, 고변동성으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죠. 저거를 빼려면 일단 완전히 흔들어가지고 원웨이로 가면은 어떻게 돼요? 한쪽은 프리가 굉장히 빨리 녹아버리고, 그쵸? 그 다음에 반대쪽은 올라오다가 죽고 올라오다가 죽고 올라오다가 죽고 올라오다가 죽고 하면서 이렇게 프리가 빠져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그냥 왕창 크게 흔들어 버려야 됩니다. 왕창 크게 흔들어 버리면,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 결국에는 제자리잖아요. 자, 옵션에 프리가 빠지는 가장 큰 조건은 그냥 결국 제자리예요. 그냥 결국 제자리가 가장 많은 프리를 감소시킵니다. 자, 15.99가 결국에는 등합이, 이제 등가의 위치는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얘도 크고 얘도 큰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형성이 되든 간에 양쪽 프리를 많이 빼야 합니다. 합산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빼야 되기 때문에 진폭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31포인트나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리고 무슨 말씀을 드렸냐, 외국인이 위클리 옵션 포지션상 30포인트 밑으로도 위클리가 상방인데, 위클리 콜 샀으니까 월요일에 위클리 목요일 걸 가지고 90억을 샀어요. 자, 이력 큰 722.5 위클리 콜과 730 위클리 콜 사이 엄청 사서 거의 거기는 거래가 안 돼요. 이제 너무 커져가지고 거래가 안 돼. 지금 그 차트 보시면 722.5 위클리 콜 보면 거래가 되기가 어려워요. 22.5 보세요. 어때요? 지금 여기서 들어온 거 뭘 어떻게 거래를 하겠어요? 그냥 결제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커져가지고 거래량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냥 결제까지 가서 마지막에 얘가 얼마나 지금 가치를 갖는지를 계산해가지고 서로 매도자와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넉넉해진 겁니다. 어차피 거래 안 되는 거, 얘가 시장이 쭉 흔들려도 다른 걸로 해지를 할 수 있게 포지션을 설정하잖아요. 선물 매도를 하잖아요. 현물 분할 매도를 하잖아요. 위클리 옵션이 거래가 어차피 안 될 테니까, 여기까지 와야 거래가 될 테니까 거의 위협받아야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 진입단가 정도 와야 거래량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을 어떻게 해지해야겠습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매도 포지션을 늘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기까지 왔을 때 위클리로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걸 해지하기 위해서는 선물 매도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선물 매도 많이 했죠. 1조 5천억 했잖아요. 그럼 어제 거 이거 오늘 떨어질 때 괜찮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모든 구간에서 수익을 볼 수 있게 세팅을 해놓은 거고, 아침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모든 구간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세팅을 합니다. 많이 떨어지든 적게 떨어지든 많이 올라가든 적게 올라가든 횡보하든
상관없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려가면 저게 좋고 올라가면 저게 좋고 이 세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은 위클리 옵션에서에 대한 이 흔들림을 모두 다 커버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30포인트를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의 수급을 보기 전에도 외국인은 30포인트 정도는 감내가 가능하다. 전일 종가 기준. 근데 오늘 고가서부터 31포인트가 떨어진 거죠. 사실 더 떨어져도 외국인들은 괜찮았어요. 선물 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선물만 있는 건 또 아니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 네. 다른 것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오늘 좀 특징이 하나가 있긴 했습니다. 자, 이 콜 옵션이죠. 월물 콜 옵션에서는 개인들이 100억 원의 콜 매도와 외국인들이 지금 100억 원 이상의 콜 매수를 했는데요. 자, 이 안에는 다양한 행사가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 숫자를 만들었어요. 첫 번째, 가장 처음에 신경 써서 봤던 게 어제 외국인들이 800 콜옵션에 대해서, 월물 콜옵션에 대해서 대량으로 매도를 했는데 50억 이상 매도를 했던 것 같은데, 얘를 콜 매도 포지션이잖아요. 상승에 취약하단 말이에요. 급등에 취약하단 말이죠. 연속적인 급등에 취약해요. 외국인들은 어제 기준으로는 800 콜 매도는 0으로 만들 수 있겠다 라는 생각으로 콜 매도를 했겠죠. 그거를 개인들은 콜 매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야간장을 지나고 일정을 다 소화했잖아요. FOMC도 무난하게 끝났고, 그 다음에 실적 발표들 다 보니까 시장이 갭상승을 해버렸네? 1% 이상 쭉 떠서 시작했잖아요. 와, 이거 뭐야? 후퇴해야겠다. 자, 800콜 차트를 보세요. 월물 외국인들 800콜 차트 어떻게 됐어요? 어제 여기 이게 어제고 이게 오늘 거래량이에요. 자, 어제 외국인들 800콜 매도합니다. 오늘 뭐예요? 바로 고가 갭 상승하니까 콜 매도하면 안 되겠구나. 콜 매도,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선물 매도를 할지언정, 만기가 많이 남은 선물 매도를 할지언정 이 콜 매도는 잘못하면 골로 간다. 당연하잖아요. 상승이 계속되면 마지막에 오버슈팅 나오면 어떻게, 콜 매도 죽음이죠. 자, 선물 일봉으로 마지막에 진짜 미친듯이 지금 이거 빗각 아직 깨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여기 각도 이렇게 세우다가 오버슈팅 나오면은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콜 매도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외국인들도 몰라요. 지금 시장이 어마어마한 이 100조 원 이상의 이 예탁금이 외국인들의 뜻을 거스를 수도 있는 겁니다. 시장이 무서운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막 사는 그 힘들이 외국인들이 컨트롤 바깥에 있는 걸 수도 있는 거죠. 원래 개인들의 자금이 제일 많습니다. 외국인은 뭉칠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들을 각계 격파시킬 수가 있는 거지, 실제로 뭉치면 개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순간만큼은 굉장히 파격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화력을 집중을 하고 있는 개인들이기 때문에 그 자금들이, 그리고 그 개인 플러스 이제 기관에 맡긴 ETF 사주세요 하는 맡긴 자금들, 물론 이건 지금 코스닥 쪽으로 많이 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네, 그래서 그런 돈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저렇게 되면은 800콜 매도는 아작이 나겠다, 진짜 큰일 나겠다, 50억이 마이너스 500억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월물 콜옵션과 오늘의 월물 콜옵션의 스타일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외국인들은 혹시 그러면 끝나는 건 아니야? 여기서 끝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마감 짓고 이게 이 밑꼬리를 침범해서 시작하면은 하방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긴 합니다. 확률적으로. 그러면 그걸 콜 매도로 먹지 않고 선물 매도로 먹겠다. 현물 많이 팔아놨다 이거죠. 선물 매도 어제 1조 5천억 팔고 오늘 1조 1천억 팔았어요. 지금 최근에 12월에 롤오버에서 끌고 왔던 거 포함하면은 3조 원 이상의 매도 배팅이 들어간 것 같아요. 현재 외국인들은 선물 포지션이 하방으로 지금 구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어디에서?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매도 포지션이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지금까지 매수 포지션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수익 구간이요. 큰 수익 구간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고가에서 매도 포지션으로 전환을 시켜놓은 상태죠. 그럼에도 시장에 대해서 하방으로 지금 진행을 못 시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대기자금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고, 거기에 맞춰서 외국인들은 위클리 콜옵션 릴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도 위클리 콜 월요일 거 90억을 삽니다. 오늘은 특이하게도 개인들이 먼저, 외국인이 콜옵션 사기도 전에 아침부터 먼저 사들였고요. 후반부에도 먼저 사들입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은
위클리 콜 매수를 하겠지? 이미 알고 있는 개인들이 먼저 사요. 그리고 꼭 한 요 정도는 사는 것 같아. 외국인이 90억 사면 4, 50억 살 때도 그래요. 그러니까 꼭 개인들은, 일부 개인들은 외국인을 따라 이 정도 물량을 계속 베팅합니다. 10억에서 20억 사이, 14억에서 한 18억 사이를 꾸준히 외국인 따라 위클리 콜이 매수가 되고 있어요. 그거는 결국에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지금까지 수익을 만들어줬죠. 외국인도 가끔씩은 실패하는 구간이 있었어요. 10월 달에 계속 수익이었죠. 이 콜 랠리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기서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었어요. 계속 수익을 끌고 가는 외국인. 그런데 11월에는 만기 때 콜을 샀지만 다음날 팔아버리는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다음날 팔든 시장을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관리를 했죠. 콜 베팅하고 안되네 나오고 이런 것들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다시 이 구간에서는 계속 콜이 수익을 크게 키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니 여기서 재미를 본 외국인들은 그거를 아직 끝낼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포착한 개인들은 계속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 목요일에 월요일 배팅은 실패했잖아요. 그쵸? 여기서 실패했잖아요. 이날. 그래서 이 실패금을 더욱더 가파르게 외국인들은 커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때 해봐야 외국인들 43억 정도 손실 추정되잖아요. 그 기록 제가 올려드렸는데 네이버 카페에 43억 정도의 손실을 보고 나서 이번에 위클리 옵션 물로 추정 수익이 대략적으로 아직 계산을 다 안 해봤지만 400억은 넘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40억 한번 손실 보고 400억으로 가져왔어요. 외국인이. 이게 뭐야. 10배로 가져온 거예요. 거의 이 개인들한테 야 너 나 따라하면 손실 볼 수도 있는 거야, 따라하지 마 했다가 400억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위클리 콜을 성공시킨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을 봤던 개인들은 오늘도 일부 따라갑니다. 그래, 한 번 더 실패하더라도 계속 따라가면 결국에는 그래도 수익이 날 거야. 똑같이만 했어도 엄청난 수익이 발생을 했던 거니까. 하지만 경계는 해야 되겠죠. 진행이 이만큼이나 됐으니까. 그쵸? 이 중간이면 모를까. 이제 와서 야 지금까지 한 번도 따라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제는 한번 따라해볼까 했으면 거기서부터 끝날 수도 있어요. 진짜 그거는 이걸 어느 정도 활용하신 분들의 영역일 수 있습니다. 내가 먹은 게 있어야 또 대처도 되기 편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늘상 외국인을 지금 4개월째 이렇게 따라하는 누군가가 있다 정도만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800콜 받고, 그 다음에 오늘 690콜에 대해서 좀 이상한 것도 있었죠. 자, 요 104억의 개인들 콜 매도 중에서, 이거 지금 블록딜도 좀 합쳐져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대략적으로 볼게요. 요 중에서 한 4, 50억 정도 이상은 그 800콜을 개인들이 익절한 것으로 보고요. 개인들은 외국인 반대로 800콜을 어제 매수 베팅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4, 50억 정도는 익절 물량으로 빠진 걸로 추정이 되고, 외국인은 이제 손절했으니까 콜 매도를 이제 커버한 거니까요. 위험 관리를 한 거죠. 그 다음에 690 콜옵션에 대해서 누군가 특정 개인이, 특정 외국인과 뭐 내통을 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일반 개인은 아니에요. 특정 개인이 한 번에 정말 비싼 옵션을 690콜 엄청 비싸거든요. 이거를 120계약과 150계약과 210계약을 한 번에 외국인과 교환 체결이 됐어요. 동시에 호가가 전혀 없는 그런 옵션물에서 개인이 매도 주문을 넣자마자 외국인들이 가져가는 그런 행동을 오늘 2번 보여줬습니다. 자, 690콜을 보면요, 분봉으로 보면 이거죠. 자, 요거 175계약인데 실제로는 150계약이 한 번에 체결됐어요. 그러니까 그거 나눠서 된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2번의 대규모 거래가 150계약 한 번 체결, 210계약 한 번 체결됐어요. 이 호가가 없는 거거든요. 호가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외국인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개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개인 투자자가 매도 주문을 내면서 외국인들이 그거를 동시에 그냥 따닥 가져가 버렸어요. 이게 무려 50억 가까이 됩니다. 이게 27억짜리고요. 이게 한 20 몇 억 될 거예요. 20, 그 정도 될 거예요. 20억대예요. 비슷할 거예요. 이게 50억은 이상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100억 속에는 50억은 어제 800콜에 대한 익절이고, 50억은 일반 대중 개인들이 아닌 690콜에 대한 특수 거래예요. 이 둘을 제외를 하고 놓고 보면은 오늘 사실상 콜매도 의미는 크진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와, 개인 콜매도가 100억대 넘네 라고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오버 배팅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걸 뜻하는 거죠. 그 외국인하고 이렇게 동시에 거래했던 거는 그 진짜 힘을 쓸 수도 있는 누군가 큰 손급일 수도 있는 거고,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일반적인 개인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오늘 투시는 종가에 6,500억대 매도 들어갔네. 선물 1조 원 매도 됐고, 그 다음에 어제 블록딜 역사상 두 번째 기록 콜옵션에서 기록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3,390억, 역대 2위의 기록입니다. 역대 1위의 기록은 6천억대입니다. 그때는 코로나 팬데믹 급락 직전에 나왔어요. 20년 3월 2일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20년도가 원래 이제 블록딜은 더 많았는데, 블록딜에 대한 힘은 지금 시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5월부터 지금까지 오는 시기가 더 훨씬 컸고, 5월에서 11월 사이가 더 컸고, 힘은, 금액은 사실 그때가 더 집중적으로 파격적으로 일어나긴 했어요. 그때는 뭐 워낙 빠르게 급락을 보였잖아요. 쭉 터졌잖아요. 이럴 때 코로나 팬데믹 때죠. 그래서 지금 대량 거래가 지속되고 있는데 다 3월물, 6월물 이렇게 쭉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 원월물 쪽으로 가니까 지금은 사실 장내 수급에 좀 집중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저거는 이제 정점이 나온 다음에 저게 중요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흐름을 보면요. 자, 사실 오늘 처음에 끝났을 수 있는 트레이딩은 오늘 처음에 끝났어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매일마다 이 트레이딩 리뷰 시간에 그 파생반에 올려드리는 그 영상들 목록에 계속 반복했던 내용들, 장마치고 이 시간, 현재 이 시간 이후에 진행하는 트레이딩 리뷰 시간, 매매일지 복귀 방송 시간에 보면 그 이론을, 그 원리를 적용했으면 오늘 끝나는 날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거기다가 파생반, 정규반의 1차 저항 라인. 저도 오늘 1차 저항 라인을 계산식을 가지고 숫자를 쓰면서 아이러니했어요. 이렇게 급등장해서 시가가 여기 정도에 형성되는데 1차 저항이 773이 계산이 나온다고? 콜옵션이 이것밖에 준비가 안 된다고 초반에? 예상 체결에? 이상하다 했지만 그냥 수정 없이 가감 없이 773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근접한 자리에서부터 오늘 쏟아지기 시작했죠. 여기 773.7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시가부터 흔들렸고, 그 다음에 제가 아침에 텔레그램 저기 파생반에다가 올려드렸던 내용 중에서 오늘 저 아침에 흔들리는 걸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거였죠. 자, 보시면 9시 여기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본장 시작 후 볼벤 상단 깨고 흔드는지를 잘 봐야 됐는데 이격이 너무 벌어져 있었어요. 딱 1분 뒤부터 이 볼벤을, 이격이 너무 벌어져 있었던 것을 1차 저항부터 근접하고 있었잖아요. 이 자체가 1차 저항하고 이미 근접한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꺾이는 거를 조심하면서 봐야 됐던 상황이었고, 늘 우리가 공부했던 거, 이격이 벌어져서 양봉으로 들어갔던 이 양봉이가 빨간 옷을 입고 나갔던 양봉이가 집으로 들어올 때 파란색 음봉, 파란 옷으로 바꿔서 들어오는 이 자리, 그쵸? 이거를 체크하자였죠. 이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볼벤, 그 다음에 볼벤 상단 이탈 후에 멈추지 않았고 현관문에서 들어 눕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갔던 양봉이가 음봉이가 돼서 들어오면서 현관문에 들어 눕지 않고 최소한 거실 문턱까지는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청산을 바로 할 필요는 없었죠. 이렇게 들어 누웠으면 청산을 해야 됐는데, 그리고 나서
시가봉 라인 잡죠. 시가봉 이탈 같이 잡힙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죠. 얘를 청산을 할 것이냐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유동성이 크게 받쳐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초과열 매도세와 유동성과의 싸움, 100조 원을 넘긴 예탁금과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기준을 좀 러프하게 볼까 타이트하게 볼까? 근데 요즘은 타이트하게 보면 좀 불리해요. 러프하게 보면 항상 기준은 물론 일단 기본적으로 익절은 이 음봉, 직전 음봉을 덮어내는 양봉이 나오는 요 시점에서 한번 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래도 챙길 건 챙길 수 있지만 자, 다시 들어가는 타점에서 어떻게 갈까? 이게 과연 시가봉을 넘어설 수 있을까를 봐야 돼요. 시가봉의 끝자락을 보자고 말씀드렸죠. 제가 데이터에 의하면, 제가 최근에 이제 연구한 데이터에 의하면 옛날처럼 시가봉의 중간이나 중간에 382, 618을 보면 털리는 일이 많다. 그래서 위 아랫꼬리가 생긴다면 윗꼬리와 아랫꼬리 끝을 본다. 이 전체를 봐야 한다. 그래서 이탈이 아랫꼬리 이탈이 되면 다시 이거를 탈환하는 것, 재돌파하는 것을 판단할 때는 윗꼬리까지 봐야 확률이 올라간다. 자, 생존 트레이딩, 세미나 오셨던 분들, 생존 트레이딩의 첫 번째 원칙이 뭐예요? 생존하자. 어떻게? 확률을 1%라도 올릴 수 있다면 그걸 하자죠. 자, 보시면 파생반 특강 가서 보시면 제목 뭐예요? 확률을 1%라도 높이는 트레이딩 포인트. 아, 가려져서 안 보이나요? 자, 파생반 특강 보시면 모토가 뭐예요? 자, 파생반 특강 확률을 1%라도 높이는 트레이딩 포인트예요. 1% 높이는 일이 있다면 나는 그거를 행동하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7, 80%로 높이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관리하고 내 계좌를 지키는 생존 방식을 익혀가자. 이거 기본 모토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여기를 이탈했는데 다시 안 넘어갔죠. 중요한 건 거기 안 넘어갔다라는 거지. 안 넘어갔다라는 건 뭐예요? 매수 쪽으로 다시 안 돌아왔다라는 거잖아요. 안 돌아왔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네, 그것도 체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또 내리기 시작했고 그 자리 이탈하면서 뚫립니다. 갭. 그다음에 뭐 일반 웬만한 지지라인은 진짜 투매가 나오면서 다 떨어뜨렸죠. 워낙 장세가 가파르게 흔들렸고 변동성이 워낙 그 등압 아까 옵션의 프리를 이제 죽이기 위해서 흔들기 많이 가야 되는 거 상황. 그다음 많이 올라가야 되는 상황도 있었죠. 그래야 옵션의 가격이 다시 그 자리가 돌아오면서 프리가 쭉쭉쭉 빠질 테니까 그게 이거죠. 그래서 이게 중간에 파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15.99였던 게 5.14까지 쭉 줄어들고 결국에는 현재 등압이 당연히 0에 수렴하는 한 2.0 정도로 끝났습니다. 그렇죠? 0에 가까워지죠. 계속 어디서 끝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런 데서는 한 번씩 분할 청산을 하거나 재진입을 고려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어차피 이탈됐던 거 못 넘어갑니다. 제대로. 이평 라인. 왜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을 켜놓고 볼까요? 이것만 남길 만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이 파란 선은 제가 진짜 오랫동안 본 거고요. 파란 선은 방송 초창기부터 봤던 거고 노란색, 빨간색을 보충한 거예요. 한 6년 전, 5년 전 방송부터. 얘는 7, 8년 전 방송부터 계속 그러면서 봤고 이탈됐던 거는 저항 역할을 하니까 이탈됐던 자리가 계속 저항 역할을 해주네? 이것 봐라 이상하다? 어디까지? 이거죠. V턴 돌았잖아요. 자, 이 V턴 이거 본 순간 뭐 한다고요? 기계적으로 선 조치 후 확인해야 된다고. 습관적으로 가야죠. 제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거 이렇게 하자라고 말씀 못 드려요. 그건 리딩이잖아요. 원리적으로 말씀드리고 저는 여기서 얘를 누가 만들었는지 집중합니다. 저거 양봉 누가 만들었지? 외국인 선물인가? 프로그램인가? 아니면 옵션인가? 뭐지? 현물인가? 어떤 현물이지? 삼성전자인가? 하이닉스인가? 현대차인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얼마나 들어왔나? 150계약 들어왔다고? 300계약 들어왔다고? 이런 것들을 순간적으로 파악하는데 집중을 하고 그걸 또 안내를 드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원리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그 똑같은 이거 기출이다, 기출 변형이다,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돼. 그러려면은 파생반에 오셔가지고 그 데이터들을 쭉 공부해 주시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간 걸로 보지 마시고 여기 와가지고 트레이딩 리뷰 방송 지나간 거 6월 30일부터 쭉 올라와 있는 거를 차근차근히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답이 나오고 방법을 알고 그거를 연습하시고 내 숙달을 하면 난 그게 곧 돈으로 나중에 바뀌는 일들이 6개월, 1년, 2년 쌓이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꾸준히 하셔야 돼요. 대신에 매매일지도 꾸준히 써가면서. 그 다음에 반등은 어떻게 돼요? 다 2평 걸리는 거예요. 걸리는데 그 걸리는 게 반드시 막히는 것이 아니라 수급의 전개 상황. 근데 오늘 수급은 사실 프로그램이 매도를 계속 지속했고 매도를 멈추는 공간에서만 반등이 나왔어요. 매도를 멈추면, 즉 방해만 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반등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 2평 파파파 튀는 자리, 장중에 라이브 방송 때 말씀드렸죠. 파파파 튀는 자리 나왔는데 그게 볼벤 상단이었고 순간적으로 밀렸다가 차곡차곡 그 자리를 돌파해 나갑니다. 그럼 어디까지 반등하지? 하나씩 하나씩 벗겨내는 거죠.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어디까지? 야, 시가봉까지 가는구나. 진짜 풀이 엄청나게 빠지는구나. 빼야 되는구나. 만기일이니까. 그리고 올라갈 때 위클리 만기 포지션에서 외국인들이 다시 얘를 죽이고 상방으로 전개되는 모습 우리는 지켜봤죠. 처음에 보면 파생반의 글 쭉 보세요. 보시면 쭉 내려갈 때 오늘 1차 저항 가까웠던 거 쭉 쓰고 그 다음에 포지션 올려드리는 거 요거 보시면, 자, 외국인들이 이 구조를 형성합니다. 초반에. 언제? 9시 54분에. 이게 무슨 구조예요? 전체 위치에서 수익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가 붕 떠 있잖아요. 이 파란색 물결 구간이 없잖아요. 뭐예요? 어딜 가도 수익이라는 거죠. 위클리 옵션에서. 자, 이런 구간에서 결국에는 얘를 결국엔 포기해요. 풋까지 베팅을 포기하고 철회하고 콜로 집중을 합니다. 풋매도로 가버리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전액 다 수익인 이런 구조가 됩니다. 어디서든 수익인 구조를 만들어버리죠. 잘라보면. 현실적인 구간에서는. 외국인들은 그렇게 반등을 또 따라가기도 했었습니다. 원래 만들어둔 722.5 이상도 괜찮았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또 중간에 점심시간 때 볼벤 하단 찍죠. 볼벤 하단 이렇게 하단. 그 다음에 볼벤 상단 찍었는데 볼벤 타고 가는 그림까지. 그 다음엔 또 어떤 거? 위클리 옵션 마지막 전쟁. 어떤 거? 행사가 전쟁. 개인들이 콜옵션 갖고 있는 거 뺏어가요. 자, 보시면 밑에 글 보시면 여기 글 어차피 올라와 있는 거 있으니까 여기다가 보시면 쭉 2시 이거 안 썼구나. 자, 보시면 여기죠. 여기 2시 15분 기준 체크해 보니까 원래 콜은 개인, 여기 위에가 765 이상은 개인 매수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를 나중에 뺏어간단 말이에요. 자, 여기 보면 770 콜 개인, 여기는 개인 중심이야. 근데 변화가 있죠. 변화. 765와 767.5 위클리 콜은 외국인이 뺏어갑니다. 뭐야? 외국인들 개인 거 뺏어갔네? 달리죠. 달리는 걸 유지하죠, 최소한. 근데 어디까진 싫다? 770까지는 안 뺏어갔다. 이건 개인 것만 남긴 거. 결국 이거 개인들만 샀던 건 0으로 마감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곧 시가 라인이었어요. 편의상 뭐 지금 베이시스가 좀 0.66으로 좀 더 봐야 되긴 하지만 편의상 비슷하게 본다면 770선, 즉 어디요? 시가봉 요 라인, 두 개 라인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시장은 완벽하게 돌리지 못한 상태에서 요동만 친 거예요. 그냥 크게 요동만 친 꼴입니다. 옵션의 프리만 만기 때 깎아버린 거예요. 그러고서 자기들은 원래 멀리 있던 거 살리고 여기서 다시 돌려가지고 넉넉하게 수익 챙기고, 대신에 이제 금융투자는 급하죠. 외국인들이 400억 수익 본 만큼 금융투자는 400억 정도 손실을 봤을 텐데, 그럼 뭐예요? 그거 커버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커버했어요? 선물을 사드렸죠. 물론 코스닥을 집중해가지고 뭐 코스닥 쪽에서 수익을 보는 걸로 맞출 수도 있는 거고, 선물을 사서 여기에 맞춰서 대응했어요. 어떻게 샀어요? 싸졌을 때도 샀습니다. 금융투자는 외국인의 매도에 대항해서 물량을 공급한 거지만 금융투자 어떻게 했어요? 시장이 빠졌을 때도 그냥 삽니다. 시장이 급락했을 때도 선물을 삽니다. 평단 낮아졌겠죠? 수익이겠죠. 오늘 금융투자의 당일 선물 수익을 잠깐 제가 추정해서 보면은 잠시 선물 추정해서 보면은 오늘만 당일 것만 100억이네요. 야, 금융투자 당일 것만, 당일 선물 수익으로만 당일 오늘 들어간 것에 대한 선물 포지션 수익이 100억 정도는 난 것 같아요. 당연히 위클리 옵션에서의 손실을 했지, 일부 커버할 수가 있었겠죠. 앞으로 더 올라간다면 위클리 옵션에서 오늘 400억 손실을 봤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수익이 더 커질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어쨌든 합쳐서 봐야 된다라는 거지. 외국인이 다 각각 다르지만 정말 수많은 외국인도 있고 기관도 수많은 기관들이 있고 하지만 우리는 개인도 하나로 합쳐서, 그러니까 통으로 그 외국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 기관들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그 개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개인은 사실 분리해서 큰 손들 따로, 어떤 왕개미나 이런 슈퍼개미들 좀 따로 분리해 볼 필요는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그들은 어떻게 했는지를 묶어서 합성으로 생각을 해야 시장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은 아무리 다른 외국인들이 큰 수익을 봐도 누군가는 손실을 보는 외국인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자꾸 생각하면 너무 혼동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큰 틀에서 합쳐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대신에 이런 것들은 이제 너무 특징적인 거니까 분리를 해서 보는 거고, 개인들은 이렇게 봤지만 얘는 너무 크기 때문에 특징을 좀 구분해서 보겠다. 반반이 50억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서로 그죠? 그렇게만 좀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고변동성에서 또 어떤 매매들을 하셨는지 순서대로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가 돼서 오늘 사실 요 마감 리뷰 방송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뭐 옛날 7년 전 제 방송도 한번 몇 개 한번 살펴보고, 그때는 7, 8년 전에는 어떤 방송을 했는지, 6, 7년 전에는 어떤 방송을 했는지 몇 가지 영상을 같이 살펴보면서 좀 시간을 좀 많이 시간을 좀 많이 지체해서 좀 늦게 시작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그 일지 리뷰는 내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시가 넘어가지고 제가 너무 끝까지 또 하면 제가 지금 옆에 목도 너무 아프고 해가지고 요즘에 이렇게 왼손목을 좀 왼손목이래. 저 왼쪽 목을 좀 잡고 방송을 하는 때가 많은데 여기가 지금 너무 오래 방송을 이렇게 계속 앉아 있으면은 좀 많이 힘들어요. 내일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서 나머지 이제 일지는 올려주세요. 올려주시면 내일 쭉 점검하면 되니까. 내일은 어차피 금요일이니까 더 빠르게 요약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오늘 중요한 내용이 또 많아서 시황적인 내용을 뭐 공유를 해드릴 수 있지만 좀 복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보신 분들은 다 다시 복습하신 거겠죠. 여기까지 마치고 저는 이제 금요일 방송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 시간 되시면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